네, 안녕하세요. 북한 제임스 이정철입니다. 네, 오늘 분단 이슈 파헤치기는 저희가 북한 송금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제 옆에는 정영일 작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일입니다. 네, 작가님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이 송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도 받고 또 벌금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례 등도 나왔는데 혹시 뉴스 보셨나요? 네, 뉴스 봤습니다. 어떤 점 부분에 좀 집중하셨어요? 네, 그동안 이 문제가 여러 번 나와서 음, 지금까지 뭐 100만 원 실제로 확정 선고 받은 사람도 있고 뭐 500만 원도 있고 여러 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작년 재작년에 이제 좀 이 이슈가 막 등장했었는데 가족의 돈을 보내는 일이 최근의 일이 아니거든요. 탈북민들한테. 오래됐죠. 네, 네. 지금 벌써 탈북의 역사가 30년 정도다라고 봤을 때, 탈북민들이 초기에 한국에 왔을 때부터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왔어요. 이게 지금 음, 오래된 일인데, 최근 들어서 일선 경찰서에서 이 탈북민들이 송금을 하고 있는 사건을 지금 좀 파헤치고 수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기소하고, 형을 음, 내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건 좀 문제가 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예. 보십니까? 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왜냐면 네. 그동안 사실은 이게 대공수사권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음,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건데 그걸 이제 공안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음.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뭐 수사할 혐의가 있으면 뭐 수사하지 말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탈북민의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작가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그동안 탈북 송금이 계속돼 왔고, 하지만 이 뉴스 보니까 2023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전국 곳곳에서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금 관여자와 이용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이 탈북민의 대북 송금의 구조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돈을 보내는지. 물론 직접 하신 건 아니겠지만, 네. 예, 태국인들이 북해에 남은 가족에게 송금하는 과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브로커가 네. 있으니까 중국에 있는 브로커가 있고 또 북한 현지에 이제 브로커가 있거든요. 북한 현지는 북한 사람이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서 중국에 이제 송금을 하면은 중국의 이 브로커가 돈을 갖고 저 북한에 들어가서 돈을 주는 방식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좀 바뀌기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워낙 돈이 중간에서 막 브로커들이 뭐 사기치기도 하고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고 협박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북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해요. 지금 전화 통화 되니까 전화 통화한 다음에 그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나서 먼저 북에 있는 그 브로커가 가족에게 돈을 줘요. 돈을 받았다라고 확인을 하면은 음? 아, 선보도를 하는 거군요. 선불인 네. 거죠. 일종의 선불.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족이 돈을 이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이런 아, 식으로 하면 좀 더 이제 안전하니까 안전해 예, 보이네요. 네. 그나마 안전해 보이긴 하죠. 그래도 이제 협박하는 것도 좀 있긴 하죠. 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뉴스 봤는데, 이게 국내 브로커가, 그러니까 원화 계좌로 송금을 하면은, 이 중국 브로커가 위안화로 북측 브로커에게 다시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 내 가족에게 전달되는 순인데,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이번에 그 수사 대상이 된 이유가 외국환 거래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 은행을 통한 정식 환전과 외환 송금이 아니고 환치기 방식에 지금 자금이 반출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작가님도 여기에 대해서 아시죠? 네, 이게 사실은 국내 실정법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 불법 네. 요소가 있죠. 왜냐면 외환거래법상 북한에 송금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게 국가보안법에도 아마
그쵸. 안 그러니까 되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 되어 가지 법이 있을걸요? 여러 가지 네. 법이 뭐야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선 이제 국가보안법상 북한 사람과 접촉, 거래, 송금은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네. 이제 걸리는 것이고 또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주관하는 이제 외환거래법상도 북한과는 수교가 없고 거래가 아직 트여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외환거래법상 통일부에 뭐 사전에 신고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은 이게 실정법으로 따지면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네, 지금까지 네. 계속 보내왔잖아요. 매 해마다 보내고 아마 해마다 아마 한 60억 정도 이상은 아마 북의 가족들에게 송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북에 있는 가족들은 음, 이 남한에 이미 정착한 이 가족들의 돈으로 사실 먹고 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실정법으로 그동안 사실은 이제 보지는 않았죠. 암묵적으로 그냥 이렇게 승인을 해줬거든요. 허용을 해준 거죠. 근데 이게 특히 지난 2023년 요때부터 좀 이렇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것은 저는 이게 수사권 조정의 문제 때문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국정원이 그동안 대공수사권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 대공수사권이 이제 조정이 되면서 경찰이 이제 가져갔잖아요. 근데 국정원은 그게 없어요. 국정원은 이제 외국에 대해서만 있고 이제 국내 수사는 이제 공안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경찰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공안 수사를. 그러니까 음, 이거 조금 경찰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일단 이게 이 공안 수사라는 건 하나의 실적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선 경찰서에서 조금, 막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요. 그래서 이 공안 수사, 이 탈북민 수사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경찰서에서는 통일부에 이제 확인 요청을 하거든요. 근데 통일부는 이 사실을 잘 알잖아요. 가족들이 송금한다는 사실을. 근데 통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동안 탈북민들이 가족들에게 송금을 해왔다. 이건 뭐 간첩 공안 수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해줘도 경찰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하지 않죠. 그러다 음,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동안 국정원에서는 좀 이렇게 암묵적으로 이제 승인을 해왔거든요, 허용을. 근데 지금은 국정원은 이제 터치를 하지 않는 거죠. 예, 일단 지금 상황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지금 일선 경찰에서 탈북민들의 이런 전후 내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작가님의 개인적 의견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경찰이 정확히 자신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한,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뭐, 원론적인 얘기를 하겠죠. 네, 수사할 사항이니까 수사한다. 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말씀을 하셨듯이 역대 정부가 이게 북한에 보내는 송금이, 그러니까 북한의 탈북민이 외국한 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묵인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뉴스 기사를 종합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인도적인 부분에서 묵인하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래야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네, 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예, 북한과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없고 안 되기 음,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가족에게 송금을 하면 안 되느냐? 아니, 가족을 먹여 음, 살리고 싶은 것은 이거 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인도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죠. 문제고 네, 인도적인 문제고 인권의 문제인데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가가 이 정도로 개입을 해서 막는 것은 이것 또한 이제 인권 침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국가가 구조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가족 간의 연결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송금도 못하게,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 그러면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정법으로 딱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음, 인도적 차원에서 또 인권적 차원에서도 적어도 이 가족이 헤어져 있으니까 한국에 있는 탈북민 가족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송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가족사의 문제로 저는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네, 네, 인도적 지원, 인도적 접근 또는 이제 인권적 접근에서 이렇게 우리 봐서 국정원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좀 묵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음, 경찰에서도
일선 경찰서에서도 공안 수사를 필요하겠지만 국정원과 잘 협의하에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거든요. 하나는 수사 과정에서 미심적인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누군가 신고를 했을 때 신고 또는 고소를 했을 때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네. 네, 경찰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이건 공안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서 공안 수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탈북민들의 있는 속사정을 통일부와 국정원이 함께 좀 이야기를 충분히 좀 해야 된다. 예,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음. 더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실정법에서 조금 이제 허용하는 범위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탈북민이고, 이 주위의 탈북민들도 친구들 중에는 자기가 쓸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한테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보낸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예. 그런 건 어찌 보면은 뭐, 어떤 이익을 챙기려고 하기보다는 순전히 북한에 있는 가족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 성금을 보내는 건데, 근데요,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 건 맞잖아요. 실정법에. 그러면 이게 약간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봐주면은 봐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어찌 보면 또 악용이 될 수 있는 전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뭐 주체가 경찰이나 국정원에서 묵인해주고 싶은 사람은 묵인해주고, 또 어떻게 뭐 별건 해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네, 뭐 언제든 뭐 코에 걸면 코골이가 될 수밖에 없는 법이기는 해요. 그래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북한에 돈을 보내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것까지는 이 법에 음, 적용을 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을 하든지 헌법세, 국정원에서 네. 헌법은 아니죠. 이거 국정원에서 국가보안법에 그렇게 좀, 저 넣을 필요가 있다.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의 인용한 의원이 북한에 맞습니다. 송금하는 네. 것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허용해야 된다라는 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제 음,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직 발의는 안 했어요. 왜냐면 이게 그걸 발의를 하려면은 실제 뭐 이제 법제 검토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 간 그게 아마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우선 공론화가 필요한데 어쨌든 뭐 이런 이슈가 나오는 거는 뭐 연 2천만 원 이하든 뭐 이상이든 금액 상관없이 가족에게 보내는 것에 있어서 그 국가보안법의 적용이라든가 또는 뭐 외환거래법의 적용이라든가 남북 뭐 관계법이라든가 남북교류협력법이라든가 등 이런 적용에 있어서 조금 예외 조항을 저희는 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타국민들이 음, 안전하게 안심 놓고 안심하고 이렇게 가족에게 보내는 건데 지금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서도 내가 지금 위법 활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이건 굉장히 부당하죠. 네, 부당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은 작가님과 제가 좀 의견이 갈리는데, 전 당연히 작가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 또 법적인 부분이 있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가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제도화시키면은,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에 이게 북한은 지금 반국가 단체이고, 또 반국가 단체한테 뭐 통신이나 뭐 군품 제공, 이런 게 사실 걸려고 하면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가족한테 송금을 보냈다가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저는 그게 더 걱정되는 부분이고, 네, 그러면요, 이게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고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가족 차원에서 돈을 보내는 건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제도화 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우선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에 있어서 좀 예외를 둔다라는 조항, 음, 그 구체적으로 문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정원에서 그거를 조금 사실 봐주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 아,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예, 봐주지 말고
법적인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좀 봅니다. 사실 제도화는 돼야 되는. 봐준다는 거는 안 봐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인데 지금까지 봐주다가 갑자기 지금 일선 경찰에서 안 봐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네. 공론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이게 적어도 이 국가보안법이랑 외환거래법상 우리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저는 이 가족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가 어 공안 사건으로 치부하지 말고 좀 예외를 줘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면은 어또 좀 불법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수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수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가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거는, 것도 네. 아니니까. 예. 음, 우리가 이걸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어떤 인권적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법률 검토도 필요하고 이제 사회적 공론화도 네.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야, 지금에 있는 선상에서도 저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음, 가능해왔으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조금 이렇게 오케이 해주거나, 또 일선 경찰서에서도 이런 사정을 좀 내막을 좀 이해하고 자기들이 실적 쌓기를 그만하라. 저는 그런 말도 좀 해주고 싶네요. 물론 실적 쌓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아니지만 이게 실적 쌓기를 균형을 위해서. 위해서 예. 균형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 성금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고, 네. 예. 참 이게 분단이 안 됐다면은 저희가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분단의 숲 파헤치기 하는 이유가 또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죠. 이게 네. 모든 건 분단 때문이에요. 예, 네. 분단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범죄자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지금. 그렇죠. 네. 예, 또, 그 뭐 가족에게 참 돈을 분단 보내는 건데 때문에, 범죄자가 네. 되니까. 예, 빨리 분단을 해체합시다. 네, 저희가 분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분단 이슈 파헤치기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분단 해소가 아니고 분단 해체입니다. 분단 해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탈북민 북한 송금, 네, 가족한테 송금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네. 작가님이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 좀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만큼 참 어려운 이게 부분인 걸 네, 저도 오늘 이해했습니다. 네. 작가님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